자, 오늘 뭐 이 수업을 이런 식으로 하게 됐는데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우리 강의로 촬영하게 됐으니까 일단 집에서 학습을 잘 하시고 정규 수업 나가는 거랑 똑같아요. 똑같으니까 우리 늘 하던 대로 일단은 책보다는 노트를 꺼내서 필기를 잘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책으로 가서 예제 풀고 하는 방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 알겠지만 밤마다 진도가 조금씩 달라요. 진도가 좀 다른데 지금 삼각함수 거의 끝자락에 와 있는데 제일 마지막에 보면 삼각형의 활용이라는 단원이 이제 공통적으로 있어. 그거를 다 같이 하는 걸로 강의를 찍고 그거는 이제 수업을 요거로 대체할 거니까 잘 보시고 이제 숙제 잘 해오시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책으로 보면은 244페이지인데 일단 아까도 얘기했지만 책이 아니라 노트를 준비하시고 선생님 적어주는 개념을 천천히 잘 보시고 필기하시고 뭐 필요하다면 증명 같은 것들 좀 곁들여서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이 삼각함수를 배우면서 그래프를 그리고 함수를 파악하는 게 본질적인 목적이기는 한데 이제 그거를 마지막에 활용해 보겠다는 거지. 삼각함수니까 당연히 삼각형 그리고 혹은 원 이런 쪽으로 활용을 하게 될 거 아니야.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이런 걸 중학교 때 아마 배웠을 거라고. 삼각형을 이렇게 놓고 삼각형이 6요소 이런 말 들어봤을 거예요. 6요소 무슨 말이냐면 삼각형은 당연히 각이 3개가 있고 해당하는 변이 3개가 있다. 그래서 뭐 요거를 각을 A, B, C 이렇게 얘기하면 마주보는 변을 대변이라고 하잖아. 그거 이제 자주 나오는 용어니까 이제부터 아셔야 되고 그럼 요거를 A라고 하고 얘는 변이 B, 얘는 변이 C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요 변을 이 각의 대변 반대로 이 각은 이 변의 대각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여기 보면은 각이 3개고 변이 3개니까 삼각형의 6요소, 요소가 6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지. 지금부터 하고자 하는 거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몇 가지 법칙, 쉽게 얘기하면 공식 같은 것들을 조금 배운 다음에 삼각형의 최소한의 정보가 주어져 있을 때 이것들을 좀 다 알아내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이제 그런 걸 한 2-가지 배워요. 그리고 나서는 사실 삼각형에 관심 있는 것들은 뭐 넓이라든지 조금 더 확장시켜서 사각형의 넓이 그 정도 보고 나면 여기 마지막 단원이 마무리되고 그러면 삼각함수가 끝날 것 같아. 자, 그거를 이제 처음부터 시작을 한번 해보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거는 뭐냐? 우리 뭐 크게 봐서 삼각함수의 활용은 사실 2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사인 법칙. 우리가 배운 그 사인의 그 사인이 맞아요. 그리고 2번째는 당연히 그럼 얘도 나와야겠지. 코사인 법칙. 그렇죠. 이 2가지를 우리가 중점적으로 배울 것 같고 지금은 제일 첫 번째로 사인 법칙을 조금 얘기를 해볼게. 자, 사인 법칙 첫 번째 잘 이제 쓰시고 받아 적으시고 그림을 최대한 조금 크게 예쁘게 그리면서 보면 돼요. 첫 번째 사인 법칙. 근데 사인 법칙하고 코사인 법칙이 뭐 당연히 다르겠지. 다른데 주어지는 배경이 다르고 사용하는 목적이 다르고 그렇거든. 사인 법칙은 이제 어떤 경우에 쓰는 거냐면 자, 일단 그 주어지는 상황을 적어볼게요. 한 내각 이걸 내각이라고 해. 삼각형 안에 있는 각을. 그 다음에 한 변, 대변이죠. 그냥 변은 아니고 어떤 각이 주어지고 그거에 마주보는 변 그리고 또 뭐와의 관계냐? 외접원의 반지름. 자, 이거는 그냥 R 이렇게 써볼까요? 다 우리가 중학교 때 혹은 1학년 때 배웠던 도형하고 관련이 있어. 우리 원의 방정식을 배우면서 그런 걸 아마 배웠을 거야. 원이 유일하게 결정이 되려면 점이 최소 몇 개가 필요하냐? 직선이 최소 결정되려면 점이 최소 2개가 필요하죠. 근데 그게 아니라 원이 결정되려면 점이 3개가 필요하다. 3점이 있으면 무조건 이 3점을 지나는 원이 있다. 이런 걸 우리가 배웠단 말이지. 그거를 거꾸로 얘기하면 삼각형이 있다면 반드시 그거를 둘러싸는 외접원이라는 게 있을 거라고. 그래서 이제 삼각형을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그것의 외접원을 생각할 수 있고 이 외접원의 반지름. 자, 이건 좀 쓸까요? 이렇게. 외접원의 반지름. 그치? 이 화면에 글씨가 좀 작으면 작다고 얘기해 주세요. 외접원의 반지름까지 같이 고려해서 생각하는 법칙이 사인 법칙이야. 그래서 그걸 좀 적어 볼게요. 일단은 공식을 적고, 즉 법칙을 적고 그거를 천천히 증명 한번 해보도록 하죠. 첫 번째, 자, sin A 분의 그거에 해당하는 대변의 길이 A는 sin B 분의 그거에 해당하는 대변의 길이 B랑 sin C는 그것에 해당하는 대변의 길이 C가 다 같다.
즉 쉽게 얘기하면 사인 값이랑 그 변의 길이의 비율들이 다 동일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지. 거기에다가 뭐까지 동일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외접원의 반지름의 2배, 즉 지름까지 동일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미리 옆에다 그림을 좀 그려놨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개념까지 같이 끌고 오는 거냐면 이 외접원의 반지름까지 같이 끌고 와서 저런 식이 성립한다. 저런 공식이 성립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이제 찬찬히 증명을 한번 해볼 텐데 증명도 중요하지만 역시나 지금 여기가 우리가 활용 단원이기 때문에 요 식을 변형하는 방법들을 이제 하나씩 아셔야 돼. 되게 다양한 형태로 잘 나온단 말이야. 그쵸? 그래서 첫 번째 변형의 형태는 뭐냐면 이제 하나씩 푸는 거죠. 이렇게 하나씩 풀면서 식을 좀 변형시켜 볼게요. 첫 번째, 그러면 이 사인 값들을 표시할 수 있어. 사인 값은 어떻게 표시할 수 있냐면 얘를 뒤집은 다음에 이항시키고 나누고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게 바로 외접원의 지름분의 변의 길이. 뭐 지금은 너무 갑자기 많은 값이 나오니까 뭔지 잘 와닿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일단은 이 두 개를 연결지어서 식을 변형한 거라는 것쯤은 이해할 수 있으니까. 근데 앞으로 이걸 가지고 식 우리가 써먹을 수 있으면 되니까. 자연스럽게 다른 변과 각에 대해서도 충분히 성립하겠죠. 2R분의 B.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그럼 C도 있어요. 사인 C는 2R분의 C.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 각각의 식을 변형한 형태로 이게 잡힐 것 같아. 요거는 어떤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는 식이냐면, 자, 이쪽에 있는 건 다 각이잖아. 각이죠. 사인 값은 다 각에 해당하는 거지. 이쪽에 있는 건 다 뭔가 봤더니 길이에요, 길이. 변의 길이이기도 하고 반지름 길이도 하니까. 그래서 얘는 쉽게 얘기해서 각을 변으로 나타낸다. 취지가 그런 거지. 각을 변의 길이를 이용해서 표현한다. 쯤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조금 바꿀 수 있을 것 같아. 즉 어떻게 바꾸냐면 또 다시 얘하고 얘를 연관지어요. 이렇게 이어서 한번 바꿔보는데 그러면 사인을 이쪽으로 한번 넘겨볼게. 그럼 첫 번째로 무슨 형태가 나오냐? A는 2R 사인 A죠. 가능하죠? 또 넘기면 돼. B는 2R 사인 B. 뭐 이런 식으로 다 표현할 수 있다고. B는 2R 사인 B. 그치? 자, 그 다음에 C는 2R 사인 C. 이렇게 된다고. 이것도 이제 대충 느낌이 와요. 얘가 지금 각을 변으로 표현했다 그러면 얘는 뭘 갖고 표현한 거냐? 여기 있는 게 지금 변이니까 이거를 지금 각으로 표현했네. 이 ER이라는 건 이제 삼각형의 요소는 아니고 외부에서 쥐어지는 그 원의 요소니까 요거를 그래서 간단히 어떤 의미로 이해할 수 있냐면 얘는 변을 각으로구나. 나타낼 때 쓰이는 이제 그런 변형의 형태쯤이 된다 이거예요. 이게 사인 법칙의 형태가 되고, 자, 요거를 조금 더 바꿔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조금 더 바꿔서 표현해 보면 어떻게 되냐면, 자, 봐. 이제 중요한 결론이 하나 나와요. 일단 여기까지 공식을 설명하고 증명해 보고 간단한 예제를 좀 풀어 볼게. 우리가 이 변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자, 변의 길이의 비율 있죠? A 대 B 대 C를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거지. 삼각형이 이렇게 있으면 이 변의 길이들끼리의 비율이 어떻게 되냐, 그걸 좀 생각해 봤더니 일단은 좀 길고 복잡하지만 얘네를 다 써볼게. 요게 어떻게 되냐면 2R의 사인의 A 쓰면서 느낌이 오죠. 이거 비율이니까 이제 지워진다. 네. 2R 사인의 B 대 얘는 2R 사인의 C와 같아요. 우리가 비례식의 성질을 잘 알고 있으니까 동일하게 약분될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 2R 지울 수 있겠다. 그죠? 2R을 약분 했더니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보기 좋게 써볼게. 무슨 결론이 나타나냐? 변의 길이의 비율. 삼각형에서죠. 삼각형에서 변의 길이의 비율이 뭐랑 같냐? 해당하는 그 대각의 사인 값의 길이, 그 크기의 비율과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중요하게 잘 사용되는 성질이기 때문에 잘 표시해놓고 암기하셔야죠. 중요한 건 다 암기예요. 다 암기. 뭐 충분히 증명한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바꾼다라는 성질에 의해서 그래서 이거를 선생님 이제 외우도록 하기 위해서 자꾸 얘기해 주는 거잖아. 쉬운 한국말로, 쉬운 우리말로 바꿔가지고 기억하시면 뭐가 되는 거냐면 삼각형에서
무슨 어떤 특별한 삼각형에서가 아니라 그냥 삼각형이야. 어떤 삼각형이든지 삼각형에서 변의 길이의 비, 변의 길이의 비는 뭐랑 같냐 하면 대 각의 사인 값의 비와 동일하다. 중요하니까 밑줄 좀 긋게요. 변의 길이의 비하고 대각의 사인 값의 비가 동일하다. 그치만 이제 또 대충 우리 공부하는 친구들 많은데 헷갈리면 안 돼요. 변의 길이의 비율이 이 각의 크기의 비율과 같다 라고 말한 적은 없어. 이건 아니야. 각의 사인 값의 비율과 같다. 그거는 이제 사인 법칙에서 그렇게 된다 그거죠. 그래서 보이죠? 손 넘어갈 뻔했네요. 자, 그래서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 요거를 이제 간단히 증명을 해야 우리가 납득이 갈 거 아니야, 그지? 자, 일단 우리가 수업 때는 필기할 시간을 주곤 했는데 이제 그럴 필요 없겠다, 그죠? 알아서 멈추시고 잘 필기하시고, 요거를 지우고 여기에다가 그 사인 법칙을 가볍게 증명하는 방식을 써볼 텐데, 증명하는 과정은 내가 뭘 멋있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중요해요. 지금 이제 약간 중3처럼 도형의 성질에 입각해서 이것저것 생각해보는 것들을 할 줄 알아야 되거든. 그러다 보면 옛날에 배웠던 것들을 다시 생각해야 되고, 그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증명을 적어주는 거니까 당연히 잘 증명해보시고 노트 검사 할 거야, 수업 때. 자, 원을 2개만 한번 잘 그려볼게요. 요거는 이제 어떤 과정으로 쓰는 거냐면 사인 법칙을 한번 증명해 보려고. PF 뭐 수업 때 많이 썼죠? 프루프예요, 증명. 자, 원을 2개만 잘 그려봅시다. 자, 됐죠? 왜 2개냐면 좀 일반적으로 해야 되니까. 그래서 삼각형이 우리 지금 선생님 이건 일반적으로 아무거나 그냥 그린 건데, 뭐 예를 들면 요 각을 기준으로 잡는다고 치면 얘가 예각일 수도 있고 둔각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따로따로 좀 증명해 보려고요. 첫 번째는 예각인 케이스예요. 두 번째는 둔각인 케이스죠. 비슷한 방식으로 증명을 하기는 하는데 각각 그 증명되는 양상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잘 좀 표시해 놓으시고 증명하셔야죠. 증명 잘 기록해 놓으시면 돼요. 자, 이제 이런 일반적인 삼각형을 하나 그리는 거야. A, B, C. 우리가 여기서 뭐랑 뭐가 성립한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냐면 뭐 간단한 걸로 이 중에 여기 있는 것 중에 하나 정도만 성립되면 증명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니까 우리는 이제 이걸 간단히 보여보려고 뭐로 할까요? 사인으로 할까요? A로 할게. 그럼 사인 A는 저기 알다시피 뭐가 되냐면 2R분의 A야. 그쵸? 이제 요게 되는지 도형으로 증명하는 거죠. 도형의 성질로 한번 증명을 해보고 싶은데, 그러니까 지금 무슨 소리냐면 요걸 변의 길이 A로 한다는 소리잖아요. 이 각이 예각이 됐으니까 그리고 이게 각이 A고, 즉 이 각의 사인 값은 이거랑 반지름의 길이를 가지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확인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요거를 증명을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 자, 먼저 증명이 흘러가는 방향을 먼저 얘기할게요. 첫 번째 직각삼각형화를 하는 거예요. 직각삼각형으로 조금 바꿔요. 근데 뭐 선생님 이거 직각삼각형이 아닌데 이걸 바꾼다고 그게 증명이 돼요? 라고 말하겠지만, 직각삼각형으로 바꾸긴 바꾸되 건드리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 거지. 자, 바꿔볼게. 삼각형을 어떻게 바꾼다는 소리냐면, 잘 보이는 색깔로 써야겠네요. 삼각형을 직각삼각형으로 바꿔요. 이렇게. 우리 이제 원의 성질에 의해서 중심을 통과하면 이런 식으로 얘가 90도가 되면서 직각삼각형이 되죠. 거기다가 무슨 성질을 하나 추가하냐면 직각삼각형하고 원주각의 성질을 동시에 이용해요. 납득이 가나? 우리가 지금 선생님 삼각형을 왜 이렇게 바꿨는지 알겠어요? 이 점을 이 점으로 바꿔도 뭐가 안 바뀌냐면 요 호의 길이에 해당하는 이 원주 각의 크기가 안 바뀌니까 요걸 이동은 시켰지만 여기를 A'이라고는 하지만 이 각이랑 이 각은 동일한 거라 이거지. 그치? 각 A랑 각 A'이 동일해요. 자, 이제 이거는 보이려고 하는 것이고, 자, 한번 출발해 볼게. 우리가 원주각의 성질에 의해서 각 A하고 각 A' 같다. 그럼 자연스러운 우리 사인 성질에서 뭐라고 말할 수 있는 거냐면, 요건 예각이니까
사인의 A하고 사인의 A 프라임이 같을 거예요. 같죠? 그럼 지금 이제 이쪽에서만 잘 보이면 된다는 소리고 이쪽 삼각형은 직각이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보이기가 쉬워. 근데 이미 끝났죠. 그 삼각함수를 처음에 정의하면 선생님이 그려줬던 그런 이상한 그림들이 있었지. 자, 혹시 또 다 까먹었을 거기 때문에 옆에다가 적어볼게요.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그린 다음에 우리가 무슨 얘기를 했었냐. A, B, C 뭐 이런 식으로 그려서 예를 들어서 그때 썼던 거랑 알파벳이 순서가 조금 다르네요. 자, 이렇게 되면 하나만 해볼게. 이 C가 그냥 C이기도 하지만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 그랬냐면 여기에다가 그냥 코사인의 정상 방향을 곱하면 된다. C는 B 코사인 A로도 나타낼 수 있다. 이런 얘기 했던 것 같아. 그 변의 길이를 삼각함수로 바꿔서 나타낼 수 있는 거 분명히 얘기를 했고, 그럼 그게 뭐도 있냐면 이 A도 있죠. A도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이 B에서 이 A로 오는 게 원래 사인의 정상적인 방향이잖아. 그래서 이렇게 넘어오듯이 곱하면 된다. A는 그래서 B 사인 A. 이 각 A에 대한 사인이니까요. 충분히 이런 게 가능하다고 얘기했던 거야. 그럼 그걸 한번 생각해 보면 여기서 이 사인 A가 뭔지를 우리가 쉽게 찾을 수 있어요. 보세요. 직각삼각형이고 이미 얘가 외접원의 지름, 즉 반지름의 2배죠. 이게 2R 아니야? 그치? 그럼 sin A가 이미 뭐가 되는 거냐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돌려져 있는 삼각형에서도 이런 걸 쉽게 찾을 수가 있어야 된다는 소리죠. 그러면 sin A는 보나마나 우리가 이렇게 된다는 걸 아는구나. 그쵸? 그래서 이거는 2R분의 A. 근데 이거랑 이거랑 같으니까 요게 성립하는구나. 따라서 이거 끝난 거죠. 뭐 특별히 더 길게 증명할 것도 없어요. sin A가 이렇게 된다. 이게 그냥 뭐 특별한 상황을 그린 게 아니라 그냥 임의의 예각삼각형을 그렸을 때도 충분히 이런 게 성립한다. 그 소리였던 거라고. 첫 번째 예각일 때 당연히 성립. 그러면 사실은 예각다 하면은 직각을 해야 되는 직각은 보나마나 성립이 잘 될 테고 둔각을 한번 잘 가볼게요. 자, 둔각삼각형을 한번 보이게 좀 그려보면 예를 들면 잘 그려야 될 텐데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겠지 뭐. 그쵸? A, B, C. 즉 둔각이라 하면 요거에 관심을 좀 갖는 거야. 그래서 벗어나면 안 돼. 자, 둔각이라 하면 요각에 관심을 갖고요. 둔각도 뭘 갖고 하는지 요 밑에다 적어볼게. 너무 또 벗어나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얘도 역시나 직각삼각형화를 해요. 아니 이게 되게 이상한 성질이잖아. 이상한 성질이니까 증명하고 받아들여야지 그냥 달달달 외우면은요 이거 적용이 안 돼요. 요 형태는 외울지언정 적용이 안 돼. 그래서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직각삼각형화를 하라고. 그럼 저거를 어떻게 직각삼각형화를 할까요? 뭐 당연히 여기 중심을 경유하도록 직각삼각형화를 하죠. 근데 이제 저거랑 옆에 거랑 방식이 좀 다르기 때문에 자, 아까도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뭔가 길이를 바꾸지 않으면서 자, 그러면 요렇게 오는 거야. 그러면 얘가 직각이 되면서 직각삼각형이 됐지. 여기가 원의 중심이 돼요. 그러면 지금 뭘 보고자 하는 거냐면 얘하고 요 각의 관계를 보는 거지. 다른 색깔로 칠해야겠네. 자, 이렇게. 오케이. 우리가 그럼 요 A를 갖다가 뭐 각을 표시할 수 있겠지만 뭐라고? 얘를 예를 들어서 뭐 세타라고 한번 표시해 볼까요? 그럼 요게 무슨 각으로 표시가 되냐? 사실은 그게 이 증명의 핵심이에요. 직각삼각형화를 하고 그 다음에 사용하는 것은 바로 내접. 원의 내접이야. 내접. 사각형의 성질이 있죠. 더 중요하게는 정확하게는 대각의 성질이라고 할까요? 우리 앞에 쓴 말하고 헷갈리니까 마주보는 내각이라고 할게. 내각의 성질. 그래요. 근데 뭐 이미 쓰면서 얘기를 다 해버렸네. 우리가 이 내접하는 사각형은 그런 원리가 있어요. 삼각형하고 다르게 사각형은 내가 이렇게 아무렇게나 그지같이 그리면 꼭 지나는 원이 있지가 않아. 그러니까 꼭 지나는 원이 있는 이런 사각형의 경우에 성립하는 성질이 반드시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주보는 두 각의 합이 항상 180도가 된다. 그럼 이게 세타면 우리가 여기를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파이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 그치? 자, 요 두 성질을 얘는 이용해서 하는 거라고. 그러면 이제 각을 크기를 나타낼 땐 그렇게 잘 안 하지만 그냥 보기 좋게 이렇게 쓸게. 요걸 각을 A라고 하면 얘를 파이 마이너스 A라고 쓰겠다 이거예요. 그럼 지금 이제 우리가 또 이런 성질을 보여보고 싶은 거잖아요. 증명을 한번 가는 거지. 자, 사인 A, 사인 A죠. 사인 A가 뭐랑 같냐 하면 지금 이거
요 표시한 각을 그럼 잠깐 A'으로 놓을게. A'으로 넣는다. 그럼 요 관계가 무슨 관계가 있냐면 sin A는 sin 파이 마이너스 A 프라임 뭐 이런 식으로 갔을 거야. 그쵸? 이 둘의 합이 180의 관계에 있으니까 우리 이제 실컷 배웠던 이것까지는 아마 다 우리가 진도 나갔을 텐데 각변환의 원리가 있잖아요. 여기가 2분의 파이 꼴이 오면은 사인을 코사인으로 서로 바꾼다 라고 했고 그게 아니라 여기가 정수 파이 형태가 오면 자기 자신으로 그냥 간다 그랬지. 사분면만 판단하면 된다고 그랬는데 자, 요게 몇 사분면인가 봤더니 파이에서 예각, 이건 예각 간주잖아. 파이에서 예각만큼 빼면은 2사분면이죠. 그럼 지금 얘가 뭐가 되냐면 sin A 프라임 이렇게 표시돼. 그래서 우리는 얘랑 형태를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sin A 프라임을 이제 저기서 구할 수 있죠. 왜냐하면 이건 또 직각삼각형이잖아. 직각삼각형화를 하는 이유가 있는 거야. 여기서는 이제 삼각함수 값을 표시하기가 좋으니까요. 봤더니 얘에 해당하는 값이 어떻게 되는 거냐? 우리 여기 A였죠? 이게 대변이니까. 이게 또 2R이잖아. 아,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이게 또 2R분의 A. 자, 결국은 다 똑같은 결과가 나오기는 하는데 어쨌거나 우리가 이거를 충분히 증명했다라는 데 의의가 있는 거야. 그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거를 달달달 외우는 거야. 근데 외우기도 외우지만 문제를 풀다 보면 이제 이걸 충분히 적용할 수 있을 정도로 다양한 상황이 좀 연습이 돼야 되는 거거든. 자, 그래서 일단은 사인 법칙에 대한 개념은 이 정도예요. 개념은 이 정도고 요거에 해당한 문제를 좀 풀어볼 건데 그 전에가 아니라 지워야죠. 자, 이제 멈추고 필기할 부분 있으면 다 필기를 하세요. 자, 예시를 좀 간단히 적어보고 예시를 풀고 그 다음에 책으로 가서 할 수 있으면 책을 풀어보는데 자, 가봅시다. 선생님이 해당하는 예시를 좀 적어볼게요. 늘 얘기하지만 책으로 가기 전에 이 예시 단계를 공부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냥 또 손 놓고 우리 또 일부 학생들 누구 필기 안 하고 있는 거 내가 보여 지금. 그러면 안 돼. 선생님만 열심히 필기하고 너네가 필기 안 하고 그러면 안 돼요. 잘 적으시고 요 예제도 분명히 적어보세요. 제일 쉬운 삼각형으로 제일 많이 나오는 삼각형으로 한번 적어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를 A다. 그 다음에 여기를 길이를요 4라고 할까요? 이렇게 주어지는 거야. 지금 이거 우리가 삼각형의 6요소라고 그랬잖아. 6요소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조금 적은 값이 주어져 있어요. 이걸 가지고 저걸 못 하고 어떻게 알아내냐 라고 생각을 할 텐데 물론 다는 못 알아내도 내가 궁금한 이런 값 있지? 이런 건 알 수 있다고. 아, 사인 법칙을 뭐 공간이 부족해서 다 지웠지만 학생들 머릿속에 잘 넣고 아니면 필기했던 걸 잘 보면서 적용해 볼게. 근데 이렇게 표시를 좀 해보는 거야. 이 사인 법칙은 어떻게 적용을 하는 거냐? 뭐 한번 적어볼까요? 다시 한번. 사인 A 분의 A는 사인 B 분의 B는 사인 C 분의 C고 이게 이제 이 R과도 같다. 이게 사인 법칙이고 다른 것들은 다 여기서 변형이 돼서 나타나는 형태인데 그러면 이거지. 아까는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한 번씩 풀었잖아. 이렇게도 한번 집중해 볼래? 이 형태에 딱 주목을 해보면 아, 뭐를 알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냐면 아, 각이랑 변이랑 한 세트만 알면 값이 만들어지는구나. 그쵸? 대각이랑 대변이랑 한 세트만 알면 나머지 값들을 구할 수 있는 힌트가 되겠네 라는 생각이 들어. 그래 놓고 보니까 이미 한 세트가 여기 값이 존재하잖아. 이거 이렇게 이어보는 거야. 이게 값이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삼각형에서 어떤 사인 법칙이 성립하냐면 사인 45도 분의 4는 그냥 다 써볼게요. 뭐가 되는 거냐면 사인 60도 분의 A. 그 이미 우리가 궁금한 A는 다 나온 거지. 그 다음에 여기를 뭐 C라고 한번 적어보긴 해볼까요? 이거는 구할 수 있을진 잘 모르겠지만 사인 C 분의 이거 변의 길이 여기가 C죠. 그러니까 C 이거를 알 수 있게 된다. 왜냐하면 여기 확정적으로 값을 하나 알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 그리고 여기서 뭐까지 알 수 있냐면 외접원의 반지름까지도 구할 수 있는 거죠. 이 R을 알아낼 수 있기 때문에 이 값만 똑바로 구하면 된다 이거야. 아직도 뭐 특수각 못 외우고 이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자, 얘를 곱해서 계산하시면 돼. 이거는 루트 2분의 1이니까 여기 4루트이죠. 그럼 얘를 먼저 한번 해결해 볼게요. 사인 60도가 이게 2분의 루트 3이니까 루트 3분의 A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A 값을 구하면 넘기고 정리하면 되죠. 따라서 A는 2루트 6. 아, 이렇게 삼각형이 풀린다 이거지.
이런 거를 삼각형을 푼다라고 얘기해요. 방정식만 푸는 게 아니라 삼각형도 푸는 거야. 이 사인 법칙이나 곧 배울 코사인 법칙 같은 것들을 가지고 삼각형을 푼다라고 얘기를 하고, 지금 여기서 뭐까지 그럼 알 수 있겠어요? 이 값이 4루트이잖아. 즉 얘가 4루트이란 소리야. 그럼 여기서 우리가 외접원의 지름 혹은 뭐 반지름, 거기다 뭐까지 구하라고 하겠어? 외접원의 넓이 당연히 물어볼 거 아니에요. 반지름을 하니까 충분히 구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외접원의 반지름은 얼마냐면 2로 나누면 2루트 2. 외접원의 넓이는 뭐 8, 파이 뭐 그런 식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아주 쉬운 예시지만 결국에는 포인트는 이거예요. 한 쌍이 잡혀야 된다 이거죠. 한 쌍만 잡히면 충분히 우리가 사인 법칙을 적용할 수 있겠다. 자, 일단은 원래 목표는 개념을 다 설명하고 마플 교과서에 있는 예제들을 다 푸는 게 목표였는데 시간이 또 너무 길어지면 또 그러니까 일단은 코사인 법칙을 먼저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예제 푸는 거는 수업 때 와서 설명 같이 한번 확인하면서 하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바로 코사인 법칙을 좀 설명을 하고 간단한 또 코사인 법칙 예시를 좀 들어보고 그러면서 흘러가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래서 이 예시가 잘 적혀졌으면 다시 노트를 준비하시고 두 번째 코사인 법칙으로 가면 될 것 같아요. 자, 원래 이쯤에 쉬는 시간을 줘야 되는데 혼자 하니까 쉬는 시간 안 줘도 되고 아주 좋네요. 코사인 법칙. 자, 사인 법칙이 있었고 그 다음 이제 코사인 법칙인데 얘는 언제 쓰는지가 더 중요하죠. 더 중요하니까 한번 서술해 볼게. 서술. 내가 늘 얘기하듯이 이런 말들을 잘 생각하면서 한번 곱씹으면서 보면서 적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자, 당연히 이것도 삼각형에서 성립하는 거죠. 두 변의 길이와 그 끼인 각. 이런 말은 많이 들어봤을 거야.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걸 좀 해봤을 테니까 이런 걸 많이 해봤을 텐데 끼인 각이 주어질 때 나머지 한 변의 길이를 구할 수 있다가 돼요. 물론 당연히도 이걸 또 이런저런 식으로 우리가 활용해서 다른 형태로 바꿀 수도 있겠지. 하지만 중요한 건 여기다가 잘 표시를 하신다는 거야. 두 변의 길이 그리고 그 사이에 끼인 각의 상황이 주어지면 이건 코사인 법칙일 수 있겠다. 물론 많이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와닿는데 얘도 일단은 기본적으로 먼저 어떻게 공식이 생겼는지 걔를 먼저 서술을 해볼게. 자, 삼각형이 이렇게 있죠. 문제를 풀 때도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하겠지만 삼각형을 먼저 그리는 거야. 한번 대충 상황을 봐야 돼. 하나 그려보세요. 삼각형을 이렇게 잡으면 뭐 A, B, C.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마주보는 쪽에 변을 이렇게 잡으면 되는 거잖아요. 여기는 C, 여기는 B 이렇게 잡았다고 칠게. 즉, 그 두 변의 길이와 끼인각이라는 건 뭘 말하는 거냐면 자, 이 변의 길이 제일 쉬운 상황으로 한번 잡아보는 거죠. 뭐. 이 변의 길이 그리고 이 변의 길이 그치? 그리고 그 사이에 끼인 각에 대한 정보를 알면 뭘 구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소리냐면 이들 정보가 이 맞은편에 있는 이 각 있죠? 각이 아니라 변이죠. 변이 있죠? 이 A, 얘를 구할 수 있도록 해준다. 즉 그게 코사인 법칙이 갖는 의의가 되고 요거를 잘 활용할 수 있으면 돼요. 적어볼게. 일단 그 법칙을 쭉 서술해 볼게요. 어떻게 되냐면 그러면 어떻게 구하냐? 제곱으로 시작해요. 저 맞은편에 있는 대변의 길이의 제곱은 b제곱 플러스 c제곱 빼기 2b c 그리고 이제 끼인각을 쓸 차례야 코사인의 a. 그래서 코사인 법칙이에요. 마지막에 이건 사인이 아니라 이제 코사인이 쓰여. 그래서 외워보면 이 대변의 길이의 제곱은 남은 두 변, 그러니까 주어진 변이죠. 두 변의 길이의 제곱 2bc 코사인 a 이런 식으로 간다. 당연히 이제 안 보고도 적을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얘에 해당하는 건 어떻게 해요? 뭘 어떻게 이거랑 이거 주어지면 되는 거지. 그래서 다 이렇게 입장을 바꿔서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다. a제곱 플러스 c제곱 그리고 빼기 2a c 그리고 누굴 곱하냐고 이 대변과 대각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니까 코사인 b 즉 여기 있는 애가 여기에 각으로 나타나면 돼요. 자, 그 다음 c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c제곱은 C가 얘가 대변의 길이가 되면 이 각이 필요할 테고 이 두 변에 끼인 변들이 필요할 거 아니야? 그러면 A제곱
B제곱 빼기 2AB 그리고 코사인의 C. 이렇게 되면 요게 코사인 법칙이다 이거지. 일단은 암기예요. 암기고 뭐 엄청나게 중요해. 여기저기 너무나도 많이 쓰이고 엄청나게 중요해서 일단은 공식을 잘 숙지를 하시는데 당연히 그냥 숙지하라 그러면 말이 안 되고 요것도 한 2가지 방법 정도로 증명을 해볼 거예요. 자, 이 옆쪽에다가 한번 증명을 해볼 테니까 그 상황을 한번 잘 기록하시고 증명하는 방법이 대표적으로 알려진 게 한 서너 가지 방법 정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뭐 다 할 필요는 없고 그냥 왜 그런지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면 된다. 가끔 이제 그 증명 과정을 빈칸 뚫어서 내는 문제들도 있단 말이지. 근데 그거는 나중에 문제풀이 과정에서 우리가 조금 더 보완을 할 테지만 그걸 지금 조금 대비해서라도 증명을 한번 시도해 볼게요. 첫 번째는 삼각형을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삼각함수니까 당연히 삼각형을 이용하는데 자, 그래서 또 적당한 삼각형을 하나 그려볼게. 잘 그리시고 변의 길이 같은 것들을 표현해야 되니까 조금만 크게 그려봐. A 그리고 B 그리고 C 그 다음에 수선의 발을 내려서 여기는 H라고 할까요? 수선의 발 주로 H라고 하죠. 그 다음에 여기는 대변은 일단 길이를 잘 표시하는 거지. 여기는 B 그래서 이만큼은 A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길이를 좀 잡아볼게요. 일단은 뭐 어떤 식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으냐면, C에 해당하는 쪽으로 가볼게. 내가 대변을 뭐 이것저것 잡을 수 있잖아. 이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그래서, 나는 얘를 알고 싶다. 각은 얘다. 쯤으로 생각해서 한번 해보자 이거지. 그치? 자, 그래서 C제곱 뭘로 할까요? 우리가 이제 사실은 이런 조금 복잡한 식들을 증명할 때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거. 뭐 있어? 직각이면 뻔한 거 아니야? 피타고라스로 가는 거죠. 그래서 C제곱에 해당하는 얘기를 좀 해볼게. C제곱은 뭐 이거 제곱 이거 제곱이겠지. A, H 제곱 플러스 B, H의 제곱. 이게 다인 것 같아요. 이렇게 써서 그냥 표시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아까 요쯤에 썼다가 지웠던 그 삼각형 변의 길이 표현하는 방식 있지. 그거를 지금 좀 써먹어야 될 것 같거든. 봤더니 AH 있죠. AH를 표현하는 방식이 AH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우리 이쪽이나 이 삼각함수 값을 이용할 수 있잖아. 근데 지금 당연히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쪽을 쓰겠지. 왜냐하면 지금 이 관계를 보고 싶은 거니까 이렇게 나타날 수 있겠네. AH라는 걸 내가 다른 방식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그쵸? 얘가 B 사인 C예요. 이렇게 그냥 곱해주면 되는 거잖아. B 곱하기 사인 C라고. 그럼 여기다 그대로 쓰고 제곱하면 되겠네. B 사인 C의 전체 제곱. 이렇게. 원래 사인을 제곱할 때는 여기다가 쓰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앞에 뭐 붙어 있으니까 일단 통째로 제곱이라고 쓸게. 그 다음에 BH를 써야 되는데 BH는 역시나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BH를 표시하는 방식이 많지. 선생님 저는 이렇게 해서 코사인으로 하고 싶어요. 뭐 맘대로 하세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야. 지금은 요각을 이용해서 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자, 그러면 내가 얘를 먼저 표시해 볼게. 이 HC라는 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B 코사인 C잖아. 이건 쉽게 표현이 된다고. 이게 B 코사인 C 요 표시가 되죠. 그러면 우리가 요 BH는 이 전체에서 이걸 빼면 되겠네. 그래서 얘는 A 마이너스 B 코사인 C의 제곱인 거야. 이제 이거를 풀어서 증명을 가는 거지. 풀다 보면 뭐가 되지 않을까요? 자, 증명해 볼게. 전개해 볼게요. 전개를 하면 B 제곱 이거 사인 C의 제곱이면 우리 삼각함수의 제곱은 요 사인이 끝나는 지점에다 이렇게 쓰기로 했잖아. 더하기 이건 2차식을 전개해. 자, 그럼 A 제곱 가운데 있는 항이 이거 곱하는 거니까 2A 그리고 B 그리고 코사인 C 뭐 하면 되겠다. 그죠? 마지막은 이 항을 통째로 제곱이니까 B 제곱에다가 제곱이에요. 제곱 코사인 제곱의 C 이렇게 될 것 같아. 이제 조금 눈썰미가 있으면 앞에 따놓은 숙제들을 잘 했다면 바로 보여야 되는 거야. 이거랑 이거요. 사인 제곱하고 코사인 제곱을 더할 건데 둘이 각이 똑같으면 얘네 어차피 합하면 1이 되니까 앞에 붙은 개수만 남아. 즉 얘네 둘이 결합하면 이놈의 B제곱만 남는다고. 이거를 순서를 잘 다시 배열하시면 그래서 A제곱 더하기 B제곱 그리고 자 얘네는 없어지고 이건 썼죠? 요거만 남잖아요. 뒤에 남는 게 2. 그래 얘네들을 한 번 더 쓰고요. 드디어 그 C에 해당하는 코사인 값이 나온다. 이거잖아. 8이 아니고 자 코사인. 그래서 증명 끝.
우리가 C제곱을 구할 때 이런 식으로 증명이 된다. 이게 첫 번째로 삼각형을 쓰는 증명 방법이에요. 그 방법이 하나 더 있는데 얘도 참고로 한번 잘 적어보세요. 자, 두 번째. 이 방법까지도 중요해요. 조금 이쪽에 써야겠네. 얘는 좌표 평면을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좌표 평면을 이용하는 방법. 예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 그리는 대로 잘 따라서 좌표축을 하나만 잘 잡아보세요. 물론 이것도 똑같아. 좌표축을 잡고 거기다 삼각형 그리는 거기는 해요. 그렇지만 아까 했던 거랑은 조금, 방금 했던 거랑은 조금 다른 양상으로 증명이 되고, 아, 이렇게도 되는구나 쯤을 아는 게 분명히 우리한테 중요하단 말이야. 삼각형을 뭐 적당히 그리죠. 거기다 이쯤에 잡을까요? 점을 잘 잡을게.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쵸? 점을 순서대로 뭐 대충은 아니고요. 적당히 B 그리고 C 잡고, 우리 또 늘 하던 대로 여기다 대변의 길이를 좀 잡아볼게. 이렇게 되죠. 즉 포인트는 지금 일단 이 삼각형에 있는 거예요. 이 삼각형에 있고, 어떤 걸 좀 해보고 싶은 거냐면, 뭐 이게 증명하는 거는 방법을 그렇게 정한 거니까 잘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으면 돼. 이 길이 있지. 이 점으로부터 이 점까지의 길이, 그 길이를 구하고 싶은 거야. 그 길이랑 관련된 얘기를 하고 싶은 거라고. 자, 그래서 포인트를 어디에 두고 접근을 하냐면, B제곱은 어떻게 될까? 를 가지고 증명해서, 뭐 B제곱이니까 이런 형태의 결과가 나오면 되겠죠? 그걸 한번 써보려고 하는 거지. B제곱은 어떻게 구하냐면, 뭐 점을 구하고 점을 구해서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도 가능해요. 직각삼각형을 만드는 거야. 또 피타 쓰는 거지 뭐. 피타를 또 써요. 피타를 또 써보면 저 길이가 우리가 뭐가 되는 걸 알 수 있냐면, 일단은 요 삼각형을 잘 봐야 될 것 같아. 아,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여기야. 아이고, 자, 이렇게요. 이게 사실은 각이 파이 마이너스 b지만, 선생님 그때도 얘기했지만 삼각함수는 크기 따로 부호 따로니까 여기를 뭐 h라고 잠깐 놓을까요? 이쪽에다가 좀 적어볼게. ah를 길이를 뭐로 잡을 수 있냐? 이렇게 넘겨서 곱하면 돼. 얘는 c 곱하기 sin b야. 선생님 이거는 정확히 b가 아닌데요. 그쵸? 정확히는 b가 아니고 파이 마이너스 b인데 어차피 제곱할 거니까 상관이 없죠. 그게 sin b로 잘 바뀌니까요. 그래서 ah를 이렇게 잡았어요. 아, 표시. 얘는 c sin b 라고 잡았다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 밑변 길이를 잡아야 될 거 아니야. 일단은 밑변 길이 중에서 얘를 좀 잡아볼게. 얘도 똑같네. 그러면 얘도 뭐가 똑같냐면 c 그리고 코사인 b 이런 식으로 갈 거 아니에요. 얘도 c 코사인 b, c 코사인 b. 선생님 이거 b는 이쪽이니까 코사인은 음수가 돼. 그쵸, 음수가 돼요. 그렇지만 지금 이거는 길이를 잡는 거니까 길이는 당연히 양수를 우리가 잡아야 될 거 아니야. 자, 그래서 c 코사인 b 잡았고 여기 a야. 피타고라스를 쓰는 거지. 그러면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두 개 더한 거의 제곱 한번 가보는 거야. 자, c 사인. 선생님 벌써부터 이해가 안 돼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이런 과정 자체가 익숙해져야 돼. 이 복잡하게 삼각형을 쪼개고 수선의 발 내리고 변의 길이 잡고 이렇게 하는 과정들이 연습이 좀 돼야 된다고. 슬슬 시작하는 거야, 그 연습을. 그러니까 지금 이 공식을 증명하면서 제곱. 이것도 이미 제곱해봤더니 이런 것들이 막 성질이 나타나잖아. 당연히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제곱하는데, 자, 이제는 바로 앞에 했으니까. 또 우리 맨날 선생님이 얘기하는 2학년 짬밥이 있는데. 이거 제곱하면은 c제곱의 사인 제곱 b죠. 여기서 c제곱의 코사인 제곱 b가 나오겠지. 그냥 그거는 c제곱이겠다. 그죠? 그래서 얘는 이제 없어져 버렸어요. 그 다음에 여기 남은 항들만 써주면 되는데 a제곱일 테고, 그 다음에는 항을 잘 연결을 해줘야 되겠다. 그죠? 아, 근데 이제 여기 각을 잘 표시를 해주는 게 좋겠네요. 여기가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얘는 파이 마이너스 b로 바꿀게. 여기서 그게 필요하구나. 정확히는 코사인은 아까도 얘기한 게, 아까 얘기가 그 얘기가 맞네요. 음수가 나와줘야 되니까 파이 마이너스 b 썼어요. 자, 그럼 증명을 계속 이어가 볼게. 요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 각변환에 의하면 이사분면이니까 코사인 b긴 b인데 이사분면에서 코사인이 음수면 마이너스, 아 그래요.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네. 이걸 한번 다시 밑에 줄에다가 써봅시다. 자, 다시 한번 쓸게. 그러면 요게 c 사인의 b의 전체 제곱. 그죠? 아, 연결보호를 바꿔야겠어. a 빼기 c 코사인의 b.
이거의 제곱 이렇게 되는구나. 이 2사분면의 각이니까요. 그럼 제곱하세요. 근데 똑같지 뭐. 이거 제곱해서 C제곱 나오는 거는 뭐 불변하고요. 여기를 제곱하면 요거 A제곱 그리고 가운데 항 그렇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부호가 나오는 게 맞는 거지. 2AC의 코사인 B. 셋 중에 하나가 증명됐고 뭐 나머지 다 어차피 똑같은 원리를 쓸 테니까. 그래서 일단은 코사인 법칙의 제일 첫 번째 형태를 한번 소개했고 그 다음에 증명해 봤어요. 증명이에요. 이 두 가지 증명은 잘 알아야 돼. 아주 중요한 상황이니까 잘 아셔야 되고 요 변형을 하나만 적고요. 그 다음에 간단한 예시를 풀고 그 다음에 그쵸 소개할 게 또 있죠. 자 적으세요. 잘 적으시고 됐죠? 지우고 이제 뭘 가냐면 간단한 예시를 하나만 연습. 간단한 예시 전에 이 형태의 변형을 좀 연습. 코사인 법칙은 이게 첫 번째 형태야. 이제는 이 별표는 지울게. 중요한 거 충분히 알았죠? 이게 첫 번째 형태고 코사인 법칙의 두 번째 형태가 있어요. 두 번째 형태라고 뭐 특별한 건 아니고 이 안에서 변형을 하는 건데 바로 각의 포인트를 주는 거야. 코사인 법칙의 첫 번째 형태는 이 변의 길이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였다면 두 번째는 그러면 코사인 A는 어떻게 구하는데? 라고 해서 출발하는 공식이고요. 그냥 잘 넘기고 정리만 하면 돼. 자, 그래서 코사인 법칙의 두 번째 형태. 포인트가 코사인, 즉 각에 있다. 그냥 쓰면 돼요. 코사인 A는 나머지 넘기고 다 정리하는 거죠. 그래서 코사인 A는 식을 정리하면 당연히도 E, B, C. 이게 넘긴 다음에 얘로 나눴으니까 당연히 얘가 분모로 가죠. 그 다음에 B제곱 플러스 C제곱 빼기 A제곱. 이렇게 오는 게 이게 코사인 법칙을 조금 변형해서 각의 형태로 바꿔준 거란 말이지. 지금은 처음 배우는 단계니까 한번 변형되는 다른 애들도 한번 모양 그대로 다 적어볼게요. 그러면 코사인 B는 우리가 어떻게 표시할 수 있냐? 자, 이제 조금 외우는 방법을 알겠어요. 외우는 방법이 어떻게 되냐 하면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변들이 여기 밑에 오면 되는 거지. 뭐. B니까 E, A, C, 그 다음에 A제곱. 그대로 똑같이 오고 마지막에 해당하는 애가 마지막에 빼지면 돼요. 자, 한 번 더. 코사인 C는 그러면 어떻게 표시하냐? 코사인 C는 여기에 뭐가 와요? 이거랑 상관없는 거. A, 그리고 B가 오죠. 그리고 A제곱, 그리고 B제곱. 마지막에 얘가 오는 거라 그랬지? C의 제곱. 자, 이렇게 쓰면 이게 그 코사인 법칙을 각에 해당하는 형태로 바꿔서 나타낸 게 된다. 쯤일 것 같아. 옆에다가 이제 간단한 예시를 한번 적어볼게요. 책에 가면은 뭐 별의별 다양한 문제들이 많지만 지금 우리는 아직 그 수준이 아니고 아주 제일 기본적인 삼각형에다 얘를 좀 적용시켜 봐야 될 것 같아. 잘못 그렸네요. 자, 이렇게. 적당히 길이를 좀 표현하면 뭐 우리는 이제 포인트를 여기다 놓을게. 지금 막 처음부터 구도를 바꾸고 그러진 않을게요. 그러면 뭐 정신에 혼란이 와요. 자, 여기 3. 그리고 뭐 BC 표현하고 변의 길이를 하나 잡을까요? 여기를 7. 아니 지금 여기 각을 주고 양 끼인 변을 준 다음에 이거를 구하는 거라면서요 라고 했지만 바로 변형해 본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건 뭘 할 수 있는 상황이냐? 우리가 앞으로 삼각형을 풀다 보면 세 변의 길이가 딱 주어지는 상황이 많거든. 세 변의 길이가 딱 주어질 때 쓸 수 있는 방법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코사인 법칙이 떠올라야 된다는 거지. 왜냐하면 여기를 잘 보세요. 아까 사인 법칙을 얘기할 때도 변을 각으로, 뭐 각을 변으로 이런 얘기를 했지만 이게 정확히 그거야. 자, 여기 각이잖아요. 이쪽에는 온통 뭐밖에 없어. 여기는 심지어 외접은 이런 건 껴있지도 않아. 뭐가 있는 거죠? 여긴 다 변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번째 형태로 변형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게 각과 변을 딱 구별해서 여기는 각, 여기는 변. 그럼 지금 여기를 잘 보면 우리가 뭐만 알면 된다는 소리야? 변의 길이 3개만 알면 코사인 값을 구할 수 있다. 그런 소리가 돼요. 한번 가보죠 그러면. 자, 이것의 코사인 값을 구하는 방식이 이렇게 된다 이거지. 코사인 A 코사인 A는 자, 밑에다 뭘 썼는지 잘 기억하세요. 일단은 2가 오죠. 그리고 이제 헷갈릴 수 있으니 한번 써볼까? 얘는 C고요. 얘가 B지. 당연히 얘가 A고 여기에 얘랑 상관없는 걸 연달아 집어넣으면 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B, C 순서대로 쓸게. 3 그리고 8 2, 3, 8 그 다음에 위에는 뭐가 오냐면 얘네를 또 한 번씩 제곱해요. 9 그리고 64 그리고 드디어 그 마지막에는 이제 그 해당하는 A의 제곱이 오면 된다 이거지. 요걸 풀어서 정리하시는 거야. 하시는데 마지막에 마무리 잘해야 돼.
이걸 계산하면 2분의 1이 나와요. 우리 뭐 산수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근데 코사인 A가 2분의 1을 만족하는 A를 찾아야 될 거 아니야. 물론 문제에서 코사인 A를 찾으라고 할 때도 있어. 특수각이 아닐 때는. 근데 이건 이제 우리가 당연히 특수각인 걸 아니까 A가 뭔지를 바로 찾으시면 되고요. 이거 선생님 그런 얘기 했죠? 각의 계열을 잡을 수 있어야 돼. 물론 여기는 그냥 이거 딱 보면 딱 나오는 값이 있지. 그렇지만 각의 계열 언제나 생각해야 돼요. 이게 그 삼각방정식 혹은 삼각부등식을 푸는 것의 핵심이 되고 아주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이 돼. 이걸 모르면 진짜 너네 그래프 그려서 막 대칭성 따지고, 물론 그것도 할 줄 알아야 되지만 각의 계열을 쭉 적어봅시다. 코사인이 2분의 1이 나오도록 하는 그 A가 뭐가 되냐? 2분의 1이요? 제일 가까운 각이 60도니까 3분의 파이. 3분의 파이 계열이면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 쭉 써보는 거였잖아 이렇게. 이건 복습차 하는 거예요. 3분의 4파이, 그 다음에 3분의 5파이. 이런 식으로 쓰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다고 했냐면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이렇게 나온다고 했고, 삼각함수는 항상 부호 따로 크기 따로라고 했으니까 양수잖아요. 코사인이 양수가 나오는 사분면은 얼싸안고에 의해서 1사분면하고 4사분면이야. 그럼 얘네들은 어차피 또 나중에 빼고요. 얘랑 얘인데 또 특수하게 이 상황은 삼각형이잖아. 말이 돼요? 자, 그럼 지우고 이거다. 그래서 물론 이거를 이렇게까지 풀지는 않지만 삼각방정식 얘기했던 거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각의 계열 복습을 한번 해봤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일단은 사인 법칙, 제일 중요한 사인 법칙하고 코사인 법칙까지는 증명을 좀 해본 거야. 증명하고 간단히 사용하는 방법까지는 얘기를 좀 한 거라고. 여기다가 더 이어서 이제 문제풀이를 우리 수업 때 하는 걸로 하고, 대신에 그 삼각형 넓이에 관련된 얘기를 좀 하고, 그 다음에 요 동영상 강의는 마무리하는 걸로 그렇게 해볼게요. 자, 그래서 이거 잘 정리하시고 다시 노트를 준비하시고, 그러니까 지금 이것까지 하면 우리가 삼각함수 남은 개념은 전부 다야. 자, 네, 지워볼게. 깔끔하게 지우고요. 삼각함수 활용의 마지막 내용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 주제는 뭐냐? 선생님이 순서대로 쓰고 있었나? 자, 3번이라고 할게. 삼각형의 넓이. 삼각형의 넓이를 못 구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있나? 근데 이제 우리가 배웠던 그 공식들을 조금 활용해서 조금 더 고급스러운 방법으로 계산을 해보자 라는 것이 되고, 여기가요 변형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곳이야. 변형이 너무너무 많아져요. 그래서 뭐 늘 그렇지만 잘 필기하시고, 선생님이 잘 정리를 해줄 테니까 잘 필기하시고, 그 이어지는 흐름들이 있단 말이지. 그거를 잘 캐치해 봅시다. 일단은 삼각형의 넓이니까 이것도 대변하고 해당하는 각들은 다 표시를 했어요. B고 여기는 C야. 그리고 일단은 기본으로 넓이인데 높이 정도는 좀 깔고 가자고. 그래서 수선의 발을 내려서 여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당연히 수선의 발은 H. 오케이. 자, 뭐 요 길이도 좀 이름을 붙일까요? 길이도 그냥 스몰 h까지는 잡을게. 이제는 이걸 가지고 삼각형 넓이 공식을 한번 적어보는데, 자, 첫 번째 출발. 당연히 가능한 생각이 있어요. 그 넓이 S라고 하죠. 1분의 1 곱하기 우리 삼각형 넓이 뭐 어떻게 구해요? 다른 고급스러운 공식 같은 거 필요 없고, 제일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거 밑변 곱하기 높이. 그래서 2분의 1 A H 뭐 충분히 이렇게 적을 수 있을 것 같잖아. 그런데 이제 우리가 배웠던 것들을 조금씩 한번 바꿔보는 거야. 뭘로 바꿀 수 있냐면 여기 이 H를 한번 잘 봐. 그 직각삼각형을 집중하는 거죠. 이쪽을 잘 보세요. 그러면 뭐 할 수 있는지 이제 감이 와요. 이 각이랑 이 길이를 이용해서 이렇게 넘겨서 얘를 표시할 수 있거든. 즉 H가 뭐랑 같냐면 B sin C와 같아요. 가능하죠? 이건 여러 번 했던 거니까 이제 이해해야 돼. 그 다음에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이게 뭐도 가능하냐면 이 H가 꼭 이쪽만이 아니야. 이쪽도 가능한 거잖아. 그래서 이쪽 직각삼각형을 잘 들여다본다 라고 하면 이렇게 넘기는 것도 가능해. 대신 얘는 각이 B겠지. 그럼 얘는 또 뭐가 되냐면 C 곱하기 sin B야. 이 H를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구나.
이 h가 저런 식으로 변형이 되는구나를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최종적으로 넓이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게 되냐? 자, 이게 첫 번째 공식이야. 근데 물론 이건 이미 우리가 좀 알고 있어요. 2분의 1 a 곱하기 a 대신에 이걸 써보라고 하잖아. 그럼 b 사인의 c. 아까 선생님 살짝 얘기했잖아. 우리 그 삼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으로서 알고 있는 게 두 변과 끼인 각의 사인 값으로 구할 수 있다. 그게 사실은 그 공식이 h를 이렇게 표현하면서부터 나타나는 공식이었던 거죠. 지금 다시 한 번만 더 내보실까요? 이 h가 얘랑 같다는 소리 아니냐고요. 그래서 나타나는 거. 이게 이해가 됐으면 그냥 앞으로 외우면 돼. 두 변과 끼인 각이 있으면 삼각형 넓이를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구나. 마찬가지죠? 자, 2분의 1 놓고요. a하고 이 h라는 거를 c sin b로도 바꿀 수 있다고 하는 거 아니야? 여기다가 왜 소문자를 썼을까요? b요. 얘도 이렇게. 자, 그래서 a 그리고 c sin의 b 이렇게 되지. 역시나 이것도 저 위에 주어진 저 높이에 해당하는 h를 이런 식으로 표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타나는 공식이 된다. 그래서 요거는 언제 쓴다라고 잘 기억하시면 되냐면 자, 얘는요. 얘네들이죠. 여기까지만 적을까요? 첫 번째 두 변과 끼인 각을 알 때. 끼인 각을 알 때. 물론 그때 그 끼인 각은 이제 특수각이어야겠죠. 우리가 뭐 모든 사인 값을 다 알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아닌 건 아니지만 뭐 표를 보고 넓이 구하러 가진 않을 테니까 특수각이 나와요. 특수각이 나와서 그걸 활용하시면 된다. 그래서 첫 번째 삼각형 넓이 공식은 두 변과 끼인 각을 알 때예요. 자, 이제는 요걸 조금 더 변형시켜 볼 건데 자, 두 번째 S는요 2분의 1 뭐 AB sin C 그래 얘로 출발해 보죠. AB sin C로 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았어요. 자, 그 같은 노트에다가 잘 쓰고 있겠지. 아까 사인 법칙 썼던 거 기억나요? 그 사인 법칙이라는 거에서 이 각을 변의 길이, 그러니까 변의 길이와 그 외접원의 반지름을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는 방식이 있었단 말이야. 그거를 이용해서 또 변형이 생겨.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 게 많아져서 그래요. 2분의 1 AB 사인 C 대신에 요거를 뭐로 바꿀 수 있는 거냐면 2R분의 C로 바꿀 수 있었단 말이야. 빨리 넘겨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꾸 봐서 익히는 수밖에 없어. 지금 공식 외우는 거를 게을리하면 시험 때 가서도 마찬가지야. 그때 가서 뭐 급하게 외워봤자예요.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활용하는 것에 깊이가 늘어나야 되는데 표면적으로만 막 그러고 있으면 안 돼. 자꾸 나올 때마다 보란 말이지. 그래서 나타나는 공식이 있겠다. 그죠? 여기다 쓸까요? 그래서 여기서 공식이 4R분의 어떤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고 싶은데 외접원의 반지름을 알고 세변의 길이를 알면은 얘 넓이를 구할 수 있대. 4R분의 ABC. 요게 또 두 번째 나타나는 공식이야. 자, 그냥 나타나는 대로 번호를 좀 매길게요. 요게 두 번째 공식. 그냥 헷갈리니까 번호 붙이는 거지. 이게 지금 뭐 순서가 있는 게 아니고 넓이 구하는 공식에 순서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나와요. 뭐가 하나 더 나오냐면 역시나 사인 법칙을 잘 보세요. 아까 사인 법칙 요 중간 단계에다가 뭐 이렇게 적어볼까요? 어디다 적지? 아까 사인 법칙의 그 성질을 적었던 걸 생각해봐. 또 뭐가 있었니? 이 변이 있잖아요. 이 변의 길이를 외접원의 반지름과 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식이 있었어. 뭐였냐면 A는 2R sin A 이렇게 적을 수 있을 거 아니야? 아, 그러면 저걸 조금 변형하면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지. 4분의 1을 바깥에다 좀 따로 쓰고 헷갈리니까 A 대신에 2R sin A, B 대신에 2R sin B, C 대신에 2R sin C를 집어넣는다. 자, 뭐 약분했다고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유도되는 과정이니까 한번 적어볼게요. 2R sin의 B 얘는 2R 그리고 sin의 이렇게 되는 거지 뭐. 그치? 약분을 충분히 잘 할 수 있겠죠? 약분하고 정돈했더니 뭐가 나오냐면 이거는 또 외접원의 반지름하고 이거는 ABC가 싹 사라지고 사인만 남잖아. sin A 곱하기 sin B 곱하기 이건 약분돼서 이렇게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sin C라는 삼각형 넓이 공식이 또 나와. 외접원의 반지름하고 그 각 각의 사인 값만 알아도 삼각형 넓이를 구할 수 있네 라는 생각이 들죠. 자, 그래서 요게 또 세 번째 나타나는 꼴이야.
아까 선생님이 분명히 변형이 굉장히 많다 그랬고 이거를 그냥 따로 외워? 거짓말이야. 처음에는 따로 못 외워요. 연관지어서 외울 줄 알아야 되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얘네들은 언제 쓰는 거다라고 알면 되냐 하면 얘네는 외접원 반지름 R을 알 때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R을 알고 세변의 길이를 알거나 아니면 R을 알고 그 각에 대한 사인 값들을 알거나 라고 할 수 있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지금 삼각형 넓이 공식에 대해서 일단은 우리 제일 기본적으로 이미 알고 있던 두변각 기인각 그 다음에 사인 법칙을 활용해서 변형이 들어가는 형태쯤을 배운 것 같아. 자, 여기에다가 하나 혹은 두 개 좀 추가해야 돼요. 자, 이 첫 번째 걸 또 지워볼게요. 세 번째는 뭐냐면 세 번째 공식. 자, 네 번째네요. 네 번째. 얘는 레저번의 반지름을 알 때야. 이거는 사실 지금 배우는 거랑 뭐 직접적으로 사인 법칙이랑 관련이 있냐? 그것까지는 아닌데 삼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애기 때문에 얘도 나왔을 때 같이 공부해야 되고 당연히 연관지어서 같이 공식을 외워주셔야죠. 얘도 공식을 좀 적어볼게요. 삼각형을 바깥에다가 그리세요. 내저번이니까 얘는 외저번이 아니고 자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렸어. 자 여기가 A, B 뭐 지금 공을 들여서 그리고 있지만 사실은 적어보면 별것도 아닌 거를 그리고 이미 잘 알고 있는 학생들이 많을 것 같은 공식이에요. 자, 내저번의 반지름을 할 때 어떤 넓이 공식이 성립하냐면 자, S는 뭐 어떻게 해요? 내저번의 반지름을 이용하려면 중심하고 일단 이어봐야지. 중심하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있다 보니까 삼각형이 세 개로 쪼개지죠. 그쵸? 그 다음에 각각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여기에 반지름이 높이로서 존재하는 거지. 우리가 그리고 얘를 또 뭐라고 불러? 내심이라고 하잖아. 내심의 성질이 뭐였어요? 내심에서 각 이 삼각형의 변에 이르는 거리가 똑같다. 그치? 그거였다고. 그게 왜 똑같아요? 반지름으로서 똑같은 거죠. 그럼 여기가 또 수직이 자연스럽게 되면서 접하니까 수직이잖아요. 그러면 높이 역할을 얘가 할 수 있다는 소리거든. 자 이렇게 됐어. 삼각형 세 조각의 넓이를 하나씩 구해볼까요? 그럼 첫 번째는 2분의 1 밑변 높이. 두 번째 2분의 1 밑변 높이. 쓰면서 대충 뭐가 묶일지 느낌이 오고요. 2분의 1 밑변 곱하기 높이. 그래서 최종 공식이 이거지. 얘를 갖다가 2분의 1에 내저번의 반지름으로 묶으면 세 변의 길이의 합만 있으면 되는구나. 그쵸? 세 번째 공식. 세 번째요? 네 번째. 자, 네 번째. 내저번의 반지름을 알 때 쓸 수 있는 공식이라고. 오케이. 자, 이렇게 이것저것 활용할 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요거를 일부러 같이 써놓은 이유가 있어요. 뭐가 이유가 있냐 하면 얘하고요. 얘 혹은 얘하고 얘를 연관을 짓잖아. 근데 이제 이거는 변이고 이건 각이니까 이쪽보다 이쪽이 잘 될 가능성이 큰데 자, 얘네들 살짝 빼와 볼게. 그러면 무슨 관계식이 하나 잡히냐면 2분의 1 쓸 수 있을까요? 여기다가 2분의 1 R A 더하기 B 더하기 C 하고 얘하고 같은 삼각형에서 나온 넓이 공식이니까 넓이가 똑같으면 이들이 같을 거 아니에요. 4R분의 ABC죠. 요게 갖는 의의는 우리가 어떤 삼각형 하나를 놓고 그거에 내접하는 원하고 외접하는 원의 반지름의 관계, 즉 R하고요. R의 관계. 특별히 이걸 다 정리해가지고 뭐 관계가 어떻다 그런 것보다는 등식을 하나 잡아낼 수 있다 이거지. 그래서 이것과 이것의 관계를 볼 수 있는 게 이제 몇 개 더 있는데 지금 넓이를 구하는 상황에서는 요 둘의 관계를 잘 아는 게 중요한 거야. 오케이? 외접원에 삼각형이 있으면 항상 이 내접원도 있고 이것도 분명히 외접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요. 그죠? 잘 안 맞네. 반지름 사이에 그런 관계가 있다를 기억하시면 되고 이 공식들이 한데 잘 어우러져서 써먹힐 수 있어야 되겠어요. 자, 이제 내저번의 반지름 여기까지 했고 공식이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죠? 알죠? 아니? 자, 그 공식이 뭐냐 하면 다섯 번째. 역시나 뭘 쓸 수 있는 거냐? 세변의 길이를 할 때에도 쓸 수 있는 건데
그러면서 뭔가 느낌이 와야 돼. 세변의 길이를 알 때 아까 뭘 하라고 했던 것 같은데. 세변의 길이를 알 때. 근데 아까 그 얘기랑은 잠깐 벗어나서요. 삼각형을 한번 다시 잡아볼까요? 그냥 얘는 삼각형에만 집중하는 거야. 여기 A, B, C 각각 변을 재보세요. A고 B고 C야. 그러면 얘 넓이를 구할 수 있는 뭔가 또 기가 막힌 공식이 하나 있는데 얘는 가끔은 쓰여요. 가끔 쓰이고 뭐 학생마다 이걸 잘 활용하는 학생도 있고 아니면 그냥 뭐 난 저거 외우기가 좀 싫어서 라고 말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알아놔야 돼요. 알아놔야 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과 잘 연결을 시켜 보셔야 되는데 이름 들어봤나요? 헤론의 공식 이라는 공식이 있죠. 근데 이제 이게 처음에 왜 약간 부담스럽냐 하면 뭘 하나 특별한 값을 외워야 되거든. 특별한 값이라 하면 뭘 말하는 거냐. 자, 이건 넓이가 아니야. 스몰 s예요. 소문자 s가 있는데 얘가 바로 2분의 a 더하기 b 더하기 c라는 어떤 값이야. 증명 과정은 조금 복잡하니까 우린 요걸 암기해서 써먹는 데 집중하도록 하고요. 공식이 어떻게 생겼냐면 자, 이제는 라지 s, 즉 넓이로 식을 쓸게. 어떤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 요런 식에다가 이 값을 집어넣으면 된다 이거지. 이 s가 이제 쓰여요. 소문자 s. 그래서 s에서 변의 길이 하나 뺀 거, s에서 그 다음 변을 뺀 거, s에서 또 마지막 변을 뺀 거를 곱하면 요게 공식, 삼각형 넓이를 구할 수 있는 공식이 된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외우기 귀찮아하는 학생들은 왜 처음에 부담스러워하는지 알겠죠? 이 공식을 외우는 것도 좀 낯선데 이 공식에 집어넣어야 하는 얘도 외워야 되는 거야. 그렇지만 한 번만 외워지면 충분히 써먹을 수 있고 세변의 길이를 알 때는 저걸 가지고 삼각형 넓이를 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만 더 하면 넓이 끝이다. 지워도 되죠? 조금 전에 선생님이 뭔가 얘기를 하면서 세변의 길이가 주어질 때는 이걸 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뭐였었는지 기억나요? 자, 이거지. 세변의 길이가 주어지면 우리가 각을 구할 수 있어. 자, 세변의 길이를 할 때 구할 수 있는 첫 번째 방식이 바로 헤론의 공식이에요. 자, 이거는 첫 번째라고 할게. 세변의 길이를 할 때 쓸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이 뭐가 있냐면 그게 바로 코사인 법칙의 변형을 이용하는 거지. 코사인 법칙의 변형. 그쵸? 둘 다 아셔야 되고 중요도로 따지면 당연히 이쪽이 중요한데 이제 이걸로 늘 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우린 헤론의 공식도 알긴 알아야 돼요. 자, 코사인 법칙으로 변형을 어떻게 하냐? 코사인 A를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다 하지 않았어? 선생님 근데 넓이에는 코사인이 나타나는 게 하나도 없는데. 자, 일단 써볼게. 2bc 여기는 b제곱 플러스 c제곱 빼기 a제곱 하면 코사인 A가 뭐가 나오겠죠? 이거 변의 길을 다 안다고 했으니까 이 상황 자체가 뭐가 나오는데 그 나오는 걸 가지고 우리가 뭘 구할 수 있게요? 코사인 A를 구하면 사인 A를 구할 수 있다는 걸 알잖아. 이거 우리가 식 변형하면서 많이 해봤잖아요. 얘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의 A 이렇게 되죠. 어차피 사인은 지금 이 경우에 양수가 될 거기 때문에 뿔마 필요 없이 그냥 하시면 돼요. 그럼 사인을 구했죠? 사인을 구하면 그 다음에 뭘 할 수 있는데요? 사인을 구하면 변의 길이를 이미 알고 있는 상황이니까 넓이를 말이야 2분의 1 곱하기 저 두 양쪽 편 BC 그리고 사인 A 이렇게 할 수 있구나. 그쵸? 그래서 이 두 갈래를 정확히 하셔야 돼요. 세변의 길이를 줬는데 삼각형 넓이를 못 구하고 있다. 그거는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정확히 이거 아니면 이거. 선생님 굳이 무게중심을 두라면 이쪽을 강조하고 싶어요. 여기 중요한 게 얼마나 많이 들어있냐고. 그쵸? 그렇게 해서 삼각형 넓이를 구하는 공식쯤을 잘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식 공부를 잘 하시고 노트 정리를 충분히 잘 했겠죠. 이제 요거를 사실은 예제를 마프를 다 풀어주고 싶은데 그러면 시간도 시간이거니와 우리 또 수업 때 같이 선생님하고 만나서 문제를 푸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은데 대신에 정말 중요한 건 수업 때 이 공식 복습하는 거 다시 하지 않을 거야. 증명 다 해줬고요. 이 시간이 그냥 뭐 어쩔 수 없이 그냥 집에서 때우는 시간이 이게 아니라 우리 충분히 똑같이 진도 나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필기한 거 잘 들고 오시고 그걸 바탕으로 선생님 이제 수업 시간에는 공식만 쭉 적어놓고 그걸로 그냥 문제만 계속 풀 거라고. 공식 안 적을 수도 있어. 그냥 니네 공식 쓴 거 펼쳐놓고 해야 될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요 공식 공부 잘 하시고 잘 암기해 오세요. 그래서 다음
시간까지 숙제는 뭐 요단원의 숙제를 내주기는 좀 그렇고 우리 기존에 진도 나갔던 분량까지 숙제를 해오시면 되고 공식을 잘 암기해오는 걸로 그렇게 마무리합시다. 그러면 곧 학원에서 봅시다.